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지인인 조은산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완전히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주 축지법을 쓰고 있는 그냥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와, 이렇게 열심히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전국을 누비는 윤석열 후보에게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래서 국민이 소환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우리의 윤석열. 이제 변함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그리고 오늘 지인인 조은산 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면 오늘 조은산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올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만난 내용을 쭉 썼는데요. 그 지인인 조은산 씨는 40대 가장인 사람이죠. 지난해 8월 달에 상소문 형태로 정부의 부동산 경제 정책 실패 이런 걸 풍자해서 시무 7조를 청원 글을 올려서 아주 화제를 모았던 그런 지인인 조은산이 윤석열 총장을 만났다. 이거는 이제 화제거리입니다. 오늘 두 분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다라는 제목 하에 지인인 조은산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만났다. 그리고 식사를 겸한 대화는 한 100분 가량 두 사람이 이어졌고 많은 대화가 오갔으나 구체적 내용을 뒤집기 힘들어서 짧은 메모에 근거해서 이 글을 남긴다. 이렇게 지인인 조은산 씨가 우리 윤석열 후보와 만난 그런 내용을 씁니다. 윤석열 총장은 먼저 시무 7조를 읽고 한 시민의 직장인의 가장의 분노가 강하게 와 닿아서 인상이 깊었다. 이렇게 소감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조은산 씨한테. 그리고 조은산 씨는 다분히 술에 취해 쓴 글이다. 그리고 그 글로 인해 인생이 뒤틀렸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이해한다. 그리고 글은 결국 사람은 삶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좋은 지인인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뒤틀린 건 조은산 씨 말이에요. 나뿐이 아닌 것 같다. 넌지시 물어봅니다. 조은산 씨가 윤석열 총장한테 인생이 뒤틀린 건 나쁜 거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넌지시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고 국정원 수사에 이어서 적폐청산까지 마무리했으니 그대로 진보 진영의 화신으로 거듭나지 그랬냐까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당신의 정의였냐라고까지 물어요. 지인인 조은산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둘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술 한잔 곁들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조국 수사는 정의가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다. 그냥 상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조은산 씨는 지금의 그를 형성한 관념적인 틀, 정의로운 검사 내지는 정권의 반기를 든 투사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저 한 인간의 충실한 듯한 모습을 읽었다. 조은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리고 의외로 윤석열의 정의를 경계하고 있었다. 누가? 조은산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은산 씨는 법을 말할 때 정의와 연관 짓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석열 후보의 논거는 정의도 결국 인간의 사적인 감정일 뿐이며 검사가 정의감에 물든 순간 수사는 공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업인으로서 검사는 정의보다 윤리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직업적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누가? 윤석열 후보가 마침내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수사에 어떤 압력이 가해졌는지 그것을 조은산 씨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만 윤석열 후보가 말하기를 압력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조은산은 윤석열 총장이 말한 대목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노무현을 수사하는 것은 부정의이고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은 정의이며 조국을 수사하는 것은 또다시 부정의이고 그리고 그를 수사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또다시 정의라고 말하는 정치 편향적 정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조은산 씨는 차라리 그가 정의가 아닌 상식을 말하는 게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자 노무현 수사하는 것은 부정의이고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수사하는 것은 정의다. 이 정부 현재 살아있는 문 정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을 수사하는 것 또다시 부정의적이다. 이렇게 이 정권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닌 상식을 말하는 게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요 기절 노무현 수사 부정의적이다. 박근혜 이명박 수사하는 것은 정의적이다. 조국 수사하는 것은 또 부정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을 징계까지 몰고 가는 그런 이 아주 못된 정부를 조은산 씨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사이의 병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은산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은 것 같습니다. 조은산 씨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너진 법규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고고한 대작들의 고귀한 정의와는 다르게 밑바닥 삶 간에 횡행하는 거침없는 살생과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목숨보다 상위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 비참한 정의의 현실을 말을 했고 권력에 빌붙는 시민단체들의 밥그릇으로 전략한 인권을 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워낼 자신이 없다는 게 조은산의 말의 요지였고 법관의 장량 감경을 제안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낼 것과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청소년법 연령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조은산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전체적인 법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게 된 것 같다. 전직 검찰 총수로서 송구하다. 미안하다. 지인인 조은산 씨.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검사 재직 시절에 당시에도 온정주의에 물들어 다소 의아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 그것을 제한하는 건 입법부의 몫이어서 많이 안타까워했다는 말도 윤석열 총장이 지인인 조은산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여러 경우를 보더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기도 하니 나의 제안 역시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나의 제안 역시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지인인 조은산이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숙고할 만한 것입니다 라고 답을 줬다는 거예요.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참 화기애애하게 많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100분이면 참 많은 시간을 얘기한 거죠. 저출산 문제는 집값 폭등, 일자리 부족, 여성 경력 단절 등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음을 전했고 누가? 조은산 씨가 아이를 더 낳기는커녕 이미 낳은 아이마저 건사하기 힘든 현실 육아의 한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돌봄 교실의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 필요성에 관한 조은산의 생각을 윤석열 총장에게 던졌어요. 던지니까 윤석열 총장 하는 말 성장과 복지는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상생의 개념이라는 그의 상생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먼저 말을 했고 그리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통한 역동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육아에 대한 고충을 국가가 상당 부분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쭉 하니까 여기에 조은산 씨도 정말 참 팩트가 정확히 맞으니까 동의를 해드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지인인 조은산.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말 세금을 몽땅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회적 가치 투자라고 말을 했다. 세금을 쏟아부어도 여기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이다. 아깝지 않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이 물적 인프라 투자였듯 교육 역시 인적 인프라 투자로서 성장의 일조라는 복지가 될 것이며 반드시 승수 효과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지인인 조은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출간 예정인 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복지의 맹점에서 드러난 확장 재정의 한계를 조은산은 윤석열 총장에게 또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나 이곳에서 죽었고 또 저곳에서 죽었다. 부모가 있는 곳에서 죽었고 없는 곳에서 죽었다. 자, 수백 조의 예산이 피처럼 쏟아져 내렸지만 작은 마당 한켠에는 고이지 못하고 증발하거나 흡수됐다. 더 낮은 곳에 더 메마른 곳으로 집중된 비를 나는 바란다. 집중된 비를 나는 바란다. 자, 이렇게 조은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나는 최저의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약 84만 8천 명에 달하고 있고 약 3만 7천 가구는 빈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고 있다는 국토부 조사 자료를 들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방치되다시피 살아가는 현실임에도
복지를 빙자한 무차별적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에 큰 우려를 윤석열 후보에게 조은산이가 또 전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나와 생각이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조은산 씨와 윤석열 후보는 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건넸다는 겁니다. 현재 여권 유력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 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은 없었다 하면서 일축을 했고, 위에 열거한 복지의 사각지대로 몰린 아이들을 비롯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및 근로 무능력자를 향해서 낮아질수록 두터워지는 복지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조은산 씨가 이렇게 또 말을 했고, 또 윤석열 총장이 흔쾌히 옳은 말이다 라고 이제 대화를 했다는 건데, 자, 대화가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시계를 보니까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서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다음 일정이 있는 듯 보여서 진인산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 대도 안 맞으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워터, 우직하게 메이워터, 권투 선수 말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던 타이슨. 둘로 비교하자면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은산 씨가 윤석열 총장한테,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조은산 씨 앞에 윤석열 후보가 있어요. 근데 참 편안한 남자다. 그래서 조은산 씨는 방향 물어보고 또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워 보이거나 이러면은 대화가 안 돼요. 윤석열은 그냥 포근하고 아주 우직하게 생겼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정의롭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잽이나 날리는 메이워터 하고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KO를 누렸던 타이슨,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답을 했답니다. 물어보자마자 타이슨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이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지인 조은산, 내가 잘 어울린다 이 말까지 하니까 요즘 심하게 얻어맞고 계시던데 라고 말하자 윤석열 총장 크게 아주 웃으시면서 지인인 조은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인 조은산 씨가 정말 듣던 대로 윤석열은 달변가였다. 그러나 그의 모든 걸 안다는 듯 말하지 않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했다. 진인산이가 무슨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 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정말 윤석열 후보의 철학은 확고했고 그만큼 그의 말 또한 직설적이었다. 윤석열 총장의 말이 연이은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가 다소 정제된 그리고 전략적인 인사를 치중했다면 애초에 지금의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인인 조은산의 말. 식사 중 가장 먼저 식당에 오른 건 시원한 콩 국물이었다. 목이 말랐는지 대접을 들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이게 이렇게 됐네. 요거는 말이죠. 자, 식사에 먼저 식탁에 오른 건 시원한 콩 국물이었다. 그런데 목이 말랐는지 대접을 들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던 윤석열 총장. 그러다가 나를 보면서 얼른 드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입에서 콩국물이 주르륵 흘러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조은산의 말. 언론 기사 속의 사진이나 또는 각종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접한 윤석열의 모습은 야권의 거물급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선글라스 하나 걸치면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에 가까웠다. 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수표에 날개가 돋아 날아가는 한명숙 전 총리 판타지 소설에 비하면, 조국의 시간이라는 종교 서적에 비하면 내 재미없는 에세이가 출판에 끼칠 손해가 막심한 듯 해서 그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했다. 추천사. 윤석열 총장에게 조은산 책이 출간되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흔쾌히 응했고 글들이 오고 갔으니 곧이어 출간될 내 책에 그의 추천사가 쓰인 배경이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7월 30날 윤석열 총장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선언을 했다. 나는 그의 건투를 빌 뿐이다. 나는 그의 매력에 푹 빠졌다. 지인인 조은산. 야, 제가 아까 서두에서 축지법의 달인, 그냥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남해 번쩍, 북해 번쩍,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지금 국민과의 소통을 하시느냐고. 윤석열이가 정말 띱니다. 하루하루 24시간에 부족한 윤석열. 꼭 청와대에 입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TV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